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지금 상황에서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대북 제재까지도 해제해주는,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그런 우려를 갖고도 한반도에서 어떤 핵 우산이나 이런 거 펼쳐줄 거냐, 아니면 핵 우산이 정말 우리에게는 찢어진 우산이 될 거냐.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해법. 오늘은요 30년 이상 북한을 취재해온 북한통 이영종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 후계 문제로 북한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평양을 비롯해서 북한을 50차례 방문했고요. 지금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통일 전문 기자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 얘기 오늘 들어볼 건데 일단 트럼프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트럼프가 이번에 누구보다 김정은을 잘한다 이러면서 북한과 김정은과의 막 좋은 관계를 좀 일부러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럼프의 이 발언, 이 속내 어떻게 좀 봐야 좋을까요? 일단 뭔가 큰 장사를 하나 해먹고 싶은 것 같아요. 큰 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그린란드도 내가 좀 관할하겠다, 파나마 운하도 내 거인 것 같아 뭐 이러면서 하는데, 김정은을 대상으로 해서도 뭐가 좀 큰 거 하나 내가 북한에서 좀 할 수 있는 거 없겠니 이러면서 부동산 재벌로서 부동산 투자자로서의 어떤 그런 면모를 좀 드러내고 있어요. 뭐가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콘도 사업. 김정은이 뭐가 좀 이렇게 끌릴 수 있는, 김정은이 관심 갖고 있는 그거를 나도 그거 관심 있어 이러면서 좀 끌어당기고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김정은이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애송이잖아요. 이제 뭐 41살, 해외에서 제대로 뭐 조기 유학 잠깐 스위스에서 했던 거 말고 경험 없고, 불안해요. 뭔가 트럼프의 이 수에 또 한 번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그래서 북한에다 콘도 사업을 조금 구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취임사보다도 그 뒤에 자기 이제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 와가지고 그 취임사보다도 더 길게 자기 속내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이가 뭐 여러 가지 핵과 관련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가 콘도 능력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뭐지 이랬더니 트럼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참 좋은 해안선을 갖고 있지 않니? 그래서 제가 좀 짚어봤어요. 그랬더니 강원도 원산, 동해안에 원산, 그곳이 김정은이 태어난 명사 곳이죠? 심리에 한 4km 정도, 심리니까 한 4km 정도 되잖아요. 정확히 이제 3.9km 정도 솔밭과 정말 밟으면은 소리가 난다는 그 모래밭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가봤거든요. 과거에 방북 기회에 가봤는데 우리 뭐 동해안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김정은이가 최근에 한 10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콘도를 한 100개 동 이상을 지었어요. 대형 리조트를.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에 여기를 딸 주의 손을 잡고 가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년 6월, 그러니까 올 6월이죠. 2025년 6월에 내가 이걸 오픈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정확히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거기 지금 그런 거 짓고 있더라. 나도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니? 이런 식으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트럼프가 내가 짓고 있는 원산 여기에 트럼프 타워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러나? 지금 마음이 좀 들뜨고 있을 겁니다. 이게 추진된다면 당연히 북한 관광 사업에 큰 호재일 텐데,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걸 상대방이 작은 걸 하나 해주고 큰 걸 얻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핵협상이나 뭐 여러 가지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리를 하나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취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트럼프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엄청 불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거 막 난리 날 거예요. 벌써 청문회한다, 뭐 탄핵한다 이럴 텐데, 미국은 희한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걸 제껴놓고 자기의 뭐 임기, 트럼프 임기는 이번에 중임이 안 되니까 4년으로 끝나잖아요. 그 이후에도 북한과 뭔가 이런
비즈니스를 계속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자기 재산이 뭐 말어라거나 아니면 뭐 트럼프 타워나 이런 것처럼 요지인 원산에도 뭔가 자기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할 텐데,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의기투합하면은 또 이게 뭔가 어떤 일을 벌일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는 뭐 이걸 좀 비관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뭔가 또 뜻이 맞거나 북미 관계의 진전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 미국 관광객들이 원산의 명사심리에 뭐 트럼프 월드 트럼프 타워에 가서 자거나 묵거나 그 지역을 관광하거나 이런 일도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행보만 보더라도 트럼프와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는 정말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네. 트럼프 이제 그럼 앞으로 북한 정책 좀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트럼프는? 이전 바이든은 사실 어떤 미국적인 가치, 미국식의 원칙 이런 거를 중요시했잖아요. 인권 문제도 그랬고 또 핵 문제도 어쨌든 NPT 체제 5개 핵 보유국 외에는 불허하는 이런 것들을 견지했었고, 유엔의 어떤 대북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되고, 그것을 심지어 다른 국가들에게까지 그걸 준수할 거를 좀 강요를 했잖아요. 동참을. 중국과 러시아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트럼프는 그런 국제사회의 룰이나 그런 틀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미국의 이해관계, 자기 비즈니스의 어떤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약간 뭐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혹시 미국이 트럼프가 또 뭔가 확 김정은한테 문을 열어주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한번 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미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어질 걸로 기대를 했고, 그것만은 트럼프가 그래도 흐트러뜨리지 않겠지 했는데, 김정은을 만나자마자 그랬잖아요. 한미 군사연습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왜 하니? 김정은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얘기도 안 꺼냈는데 한미 합동연습 그만두자. 그냥 그만뒀어요. 중단됐잖아요, 다. 이거는 북한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건데, 트럼프가 그걸 하루아침에 들어줬잖아요. 김정은도 아마 지금 트럼프로부터 뭔가 놀라운 어떤 그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트럼프의 환심을 사서 그런 카드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가 이번 임기 내에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가질 걸 이제 다 가진 남자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노벨상 노벨상 하나 갖고 하나. 싶겠죠.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음. 트럼프가 지금 뭐 재산이 네. 있겠다, 뭐 가족들, 뭐 그쵸. 구성원들 보시면 알겠고, 또 세상을 앞으로 4년 동안 자기가 다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아요. 자기 구도대로 이제 전 세계 그걸 만들어 놓을 텐데,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가 이제 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 이제 3번째가 되겠죠. 노벨상으로 가는 어떤 길을 닦으려 할 텐데, 그게 물론 이제 다른 것들과 좀 시너지 효과를 내겠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관심 갖는 우크라이나 종전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있을 거고, 트럼프가 좀 완전히 그 깡패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하고 뭐 분쟁 있는 것도 자기 취임하자마자 너희들 휴전 안 할래? 그러면서 하마스한테 너희 그러면 일주일 내로 지옥의 불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일주일 내로 막 포로들 석방하고 이래가지고 휴전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푸틴한테는 뭐 압박은 못하겠죠. 푸틴한테는 어떤 카드를 주고, 젤렌스키한테는 장사꾼 아저씨가 또 심지어 뭐 너 히토류 광물 50% 주면 뭐 어떻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까지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래의 결국 종착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뭔가 명예로운 걸 얻으려 할 거예요. 중동,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북한 문제까지 내가 해결하면 야 이거 노벨 평화상 나 말고 누가 있어,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과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의기투합해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 나가면서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겠죠. 그리고 핵 문제라든가 북미 관계 개선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하려 들 거고, 저는 뭐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도 트럼프 또 추천하겠다. 노벨 평화상 네, 추천 안 이런 그래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트럼프 노벨상 받을 때
나도 좀 동반으로 안 되겠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때 기껏 김대중 대통령하고 잘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 뭐 6.15 공동선언 했는데 아버지는 못 받고 김정일은 그렇죠. 못 받고 김대중 대통령만 받았다? 야, 이번에는 나도 좀 나도 받을 같이. 수 있게 얘들아 좀 음. 우리도 좀 파이팅 해보자 하고 음. 부하들한테 지금 뭔가 밀명을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센터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죠. 분명히 그거는 하는 건데 이제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때 가서 예상보다 너무 큰 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듬해 2월에 열린 하노이 회담에서는 너무 준비 없이 덜레덜레 나간 거야. 이 낡은 뭐 영변 핵 이거 내놓으면 또 트럼프가 뭐 주겠지 하고 갔는데 내놨더니 트럼프가 이전과 표정이 달라져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너희들도 새로 지은 것도 있잖아. 그거 우리 알고 있어. 이랬는데 김정은이 이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어버버버 뭐 이러다가 통역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정말 치욕을 맛봤잖아요.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조롱을 했냐면 정은이 너는 지금 열차 타고 뭐 60시간 걸려서 여기 왔다며. 너 나 전용기 있다? 내 전용기로 너 평양에 너 데려다 주고 내가 갈까? 이런 식으로까지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와 결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한번 불에 데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을 치욕스럽게 또 주민들이나 주변에 그 대미 관련했던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 보기가 좀 민구스러울 거 아니에요. 우리 장군님 트럼프한테 된통 당하셨죠.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마 정말 치밀하게 그렇게 칼을 갈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회담 장소는 어디로 정해질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과거에도 보면은 제3의 장소로 많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하고 베트남 정도가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뭐 여러 곳이 있겠죠. 뭐 제네바 같은 데도 있을 수 있고 김정은이가 또 스위스 베른에서 이제 유학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좀 휴양지 같은 곳으로 골라서 갈 수 있는데 거리는 물론 좀 멀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전용기가 지금 그렇게 먼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는 이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간 지대로 많이 그 점쳐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임박해서도 사실 줄다리기가 있어요. 과거에 그 하노이에서 열릴 때도 그런데 서로 장소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북한 관련 발언 중에 네. 좀 핫했던 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한국에서는 단순한 그냥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사실상은 뭐 트럼프가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해 준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해석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취임식 당일날 일성으로 뉴클리어 파워라는 게 나왔고 이게 뭐 그냥 하면은 뭐 핵 능력 국가 이러는데 사실 핵 보유 국가죠. 원래는 이제 NPT 상의 정확한 표현으로 핵 보유국을 표현하려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뉴클리어 파워도 이제 핵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 뒤에도 사실 일련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어요. 미 국무장관 내정자라든가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도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게 좀 문제가 이제 확산이 되고 논란이 되니까 미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이게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 미넨 안보 회의에서 G7 이제 외교장관들이 만났거든요. 우리 조텔 장관도 이제 갔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북한의 그 비핵화 이거에 대한 어떤 관련국들 당사국들이 비핵화 부분을 분명히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CVID란 말까지 이제 재등장을 했어요. 이게 완전하고 이제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북한에게 해체를 의미하는 아주 고전적인 비핵화의 어떤 원칙인데 이게 다시 그 재강조되고 있다는 거는 비핵화에 대한 어떤 원칙은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앵커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언적으로는 우리가 비핵화라는 걸 걸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럼 뭐
바이든 행정부나 이전 행정부가 했던 그 비핵화의 교범대로 갈 거냐? 그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이라든가 또 북한을 끌어내서 북미 협상을 하는 이런 맥락에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저는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북한의 핵을 현 상태에서 동결, 더 너희가 뭐 미국을 겨냥할 정도로의 ICBM을 개발해가지고 핵탄두를 탑재해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개발한다면 문제지만 지금 상황에서 동결하는 수준이라면 우리가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주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대북 제재까지도 해제해주는 이런 단계로 가는 게 우리로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과연 미국이 한반도 안보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를 샌프란시스코를 또 포기할 수 있느냐. 자기네들이 공격당할 그런 우려를 갖고도 한반도에서 어떤 핵우산이나 이런 걸 펼쳐줄 거냐. 아니면 핵우산이 정말 우리에게는 찢어진 우산이 될 거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핵무장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현재로서 최악의 그럼 시나리오는 어떤 걸로 보세요?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핵무장은 말은 하면은 시원한데 야 우리도 핵무기 갖고 근데 그거는 완전 불가능하죠.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국제사회 제재를 감당해낼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외교적인 이런 것들을 다 압박을 감수하고 한국이 북한처럼 산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임의의 어떤 시각의 핵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갖추자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제 전술핵 재반입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전북 군산 미군 기지에 전술핵이 한 700기 정도 배치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91년에 남북 간에 체결이 되면서 그 핵을 이제 한반도에서 다 빼갔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미 이걸 위반한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만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비핵화할까 이러면서 북한도 비핵화 시켜주세요 이랬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무장을 계속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어느 정도라도 현실로 용인해주는 단계에 간다면 우리로서도 미국에다가 그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라. 우리 이제 공동선언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로서 이제 최악의 경우는 이럴 수가 있죠. 우리한테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핵 자체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전술핵 반입도 안 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이런 거 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데 트럼프는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미 관계 얘기하고 북한 핵 어느 정도 용인하는 듯이 그것도 비핵화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그렇게 가버리는데 트럼프는 또 우리한테 계속 뭐 주한미군 평택기지 주둔 비용 좀 방위비 분담해야지 너희도 자체적으로 방위비 저거 해야지 우리 미국 무기도 사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그 한미 동맹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북한은 그 틈을 분명히 노리겠죠.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죽고 3000명이 다쳤는데 지금까지 북한군 포로가 잡힌 거는 20살짜리 병사 하나고 26살짜리 장교뿐이죠. 어떻게 4000명이 전쟁에서 죽고 다치는데 포로가 2명밖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다 자결하는 거죠. 다 자폭하는 거죠.